1980년 5월, 광주는 항쟁의 도시였습니다. 봄날의 푸름도 핏빛으로 가려졌던 그때, 5월의 한복판에 그녀들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한 한 먹자골목. 안동을 대표하는 음식이 가득한 이곳에 전라도의 잔치 음식 홍어를 파는 유일한 가게가 있습니다. 이게 홍어 육질이 되게 좋죠. 이 육질이 좋은 거예요. 이게 발효가 돼야만이 굉장히 맛있는 홍어가 돼요. 다 먹고 치워. 어쩌다가 안동에서 홍어 장사를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광주에서 그녀는 청년을 보냈습니다. 천영숙입니다. 38년 전에 강주 금남로 현장에서 최초 방송을 했던 여성들 중에 한 명인 천영숙입니다. 명숙 씨는 결혼하면서 이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안동 시민으로 20년을 넘게 살았지만 지금도 전라도 광주는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누님, 저는 홍어죠, 홍어. 아, 왜 통째로 왜 다 일어나? 아니, 혼자 있길래 부담스러워서. 안동의 시민 운동가들에게 그녀의 가게는 사랑방입니다. 됐어, 죽겠어. 어쩐지 옷도 좀 오늘 깨끗했더라. 아, 평소에 입었던 옷이야. 아이, 거짓말 하지 마. 아, 평소에 입었어. 정말? 그럼 물어봐. 그 평소에 입었던 옷이라고 하잖아.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게 생생하게 기억나. 아이고. 여기 오세요, 빨리. 와서 한잔 합시다. 자꾸 그래 봐라. 같이 와서 술을 마시고 이렇게 노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거지 이제 누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80년 그때 광주에서처럼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전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운동했던 언론인들도 없고 그다음에 그 전향 안 하신 그런 분들도 없고 하여튼 도움을 누님이 그 활동을 계속 하시거든요. 광주에 있는 양재학원에서 재봉을 배우던 20살 명숙 씨는 전국으로 계엄령이 확대됐다는 방송을 받습니다. 18일 날 금남로까지 갔지만은 금남로에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1980년 5월 18일 제7공수여단이 광주 시내로 진입했습니다. 5.18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튿날 11공수여단이 추가로 투입됐고 시민을 향한 무자비한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순간 그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 앞에서 많은 다치고 죽고 끌려다고 계속 이렇게 이리 후다닥 뛰어가서 군인들 후다닥 저기 4층까지 순식간에 올라가는 젊은 애 공공으로 때리면 뚜루뚝 떨어져. 샷다 그냥 쭈르 가서 샷다 내는데 샷다 끝까지 올려서 그 안에 따라 들어가. 카톨릭 센터에 젊은 애들 뛰어가는데 군인들 끝까지 따라 올라가 끌고 내려와. 그런 상황을 보면은 안 할 수 없습니다.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명숙 씨는 가두 방송을 하는 트럭에 올라탑니다. 방송을 해야 된다. 방송할 수밖에 없다. 알려야 된다. 이제 고립됐다. 아들, 딸들이 죽어가는데 뜨거운 밥과 뜨거운 이불 속에서 잠자올 수 있냐. 지켜야 되지 않냐. 당신 아들, 딸들이 오다가 다 지금 못 오고 있다. 어떻게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나오세요. 지켜주십시오 하고 호소를 했던 기억이 장장해요. 밥은 먹었냐. 그거 방송하는 사람들 보호해라. 보호하면서 계속 이불이고 밥이고 계속 넣어주죠. 그리고 그거를 그 어린 애들이 그걸 가지고 차까지 갖고 뛰어 올라오죠.
그러면 지금 뭐가 부족해. 그럼 그 애들 쫙 쪄가서 그 꼬맹이들 쪄가서 또 물 가져오고. 야, 옷이 이게 다 젖었다 좀 가져와라. 그럼 또 옷 들고 오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중학교 3학년, 2학년이 누님 뭐 3일, 4일 동안 따라다녔어 얘기를 합니다. 지금에 늙어갖고 와가지고. 아, 그랬구나.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죽지 않고 살아서 고맙다 하지. 외국가가 나오길래 아 이거 왜 무슨 외국가 왜 나오지? 그리고 바로 1절 끝나면서 2절 들어가려고 하면서 사격이 된 거죠. 멍해버려. 귀가 이제 막 막혔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근데 그대로부터 멍해진 거죠. 멍해지고 안 들리는 거죠. 근데 누가 저희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멍해갖고 이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최소 54명이 숨졌고 총상을 입은 시민들은 500명이 넘는다고 추정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입관이 다 됐더라고요. 엄마들 통곡하고 태극기 덮어져 있고 금남로 그 난리가 돼 있고 나는 도대체 몇 시간을 내가 거기서 그러고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얘야 너는 이렇게 왜 혼이 나가 있니? 넌 도대체 왜 그니? 그걸 보니까 이 사람 살이 튀가지고 붙어 있는 거는 모르는 거야.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정신 차려서 보니까는 뭐가 이렇게 잡히는 걸 보니까 이제 누구의 그 살이고 핀지 모르겠죠. 그로부터 38년이 지났습니다. 한 번도 염색을 안 이게 원래 여기 물어봐. 원래 입었잖아요. 원래 입어. 이거 3개나 돼. 원래 입어. 좀 작은 거 입었는데 왜 이렇게 좀 놀라게 했는데 평생 울고 먹어. 평생 울고 먹어. 내가 아마 내 죽고 없을 때도 축사하면 울고 먹을게. 어디 가서 그런 말씀 하시면 그 영화 흑으로 와죠. 그 5.18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서로 다른 곳에서 촬영하고 그러죠. 지금. 이 지역 사람들의 생각은 어쨌거나 빨갱이에 불과할 수 있잖아요. 명숙 씨가 정착한 안동은 5월 광주를 그리고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친다고 생각했네. 그래서 그녀는 상처를 압니다. 안동은 우리 엄마 아버지도 제가 학교 학생운동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같이 학생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 우리를 지지해 준 사람 거의 없었어요. 우리를 처음에는 잘 이해해 준 누나, 좀 특별하게 깊이 이해해 준 누나. 참 내 화장을 하니 다들 화장빨 받았다고 난리네. 알아서 내 연락할게. 잘 가요. 그래요. (5월 21일) 계엄군의 집단 발포 후 시민들은 무장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시민군이라 불렀습니다. 수세에 몰린 군은 외곽으로 철수했고 광주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부르짖은 광주 시민들의 외침. 하지만 정부와 언론은 방화와 약탈이 빈번하고 폭도가 날뛰는 도시로 광주를 낙인 찍었습니다.
나주시의 금성파출소 무기고를 습격해서 칼빈 500열정을 비롯한 각종 총기 770여 정과 5.18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은 간첩이나 불순 문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차명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겼으니 이제 그거 좀 적어주세요. 제조사 신분 카드하고 판결문이라고 좀 적어주시겠어요? 네. 이제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재심 청구를 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거고 지금 한 7년 만에 다시 뜨는 거죠. 만 6년 만에 다시 뜨는데 이제 그 교도소 안에서 2차적인 그 제가 이제 고문이라든가 징벌이라든가 어떠한 그 다시 일주일 동안 다시 이제 고문을 조사를 받은 과정이 있어요. 집단 발포 후 명숙 씨는 병원에서 부상자를 돌보다 체포됐습니다. 죄목은 포고령 위반과 내라는 모죄. 그녀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죠. 아, 이게 선생님의 특기사항이에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재수, 저 미의자님들 이제 여기 다 나오죠. 감류, 분류, 그러면서 정신 이상자, 박야가, 조포, 흉악범 모릅니다. 교도소에서는 불온 언사를 했다는 누명을 쓰고 한 달간 징벌방에 갇혀야 했습니다. 가죽으로 몸이 묶여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증거가. 이게 혁시 차가 그걸 뭔지 모르는데 이걸 이렇게 벨트를 채워서 15cm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위로도 안 빠지고 밑으로도 안 빠져요. 이거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볼일을 보려면 이게 최대한 여기 올려서 볼일 보고 또 이제 하루 이제 이틀 한 번 이제 우리가 물을 써야 되니까 여자니까는 그때만 이제 여기 이것만 풀어주죠. 아, 그럼 손도 묶여 있는 상태. 손도 다 묶인 게 이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고문을 당한 기억은 38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몸서리를 치게 합니다. 어떻게 두드러 패냐면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책상에 가서 엎드려 그래서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이제 거기서 때리는 거예요. 물 뿌려가면서 하얀 면 속옷들. 그때는 우리는 하얀 면 속옷밖에 안 입어요. 근데 위에가 그 앞에는 하얀데 뒤가 새카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돼서 그 피가 터져서 살이 터져서 이게 피멍이 든 건데 그게 빨까매진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잉크 같다고 표현해야 되나? 조사 과정에서 들리는 날선 말들은 고문보다도 더 아픈 고통이었습니다. 세상에 그의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두드러 맞고 조사받고 간접으로 몰려서 계속 그런 상태에서 내가 무슨 짓을 했지? 20만이 모이고 200명을 죽였대. 그 애는 애들까지 다 죽었다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런 거기에 막 혼란이 돼갖고 있는 상황에 눈동자 이상하다. 고정간첩한테 확실히 배웠다. 배우가 있다. 동조하는 그 눈동자들, 그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그 느낌 참 싸늘하다. 그 어린 나이에 싸늘하다고 표현했어요. 다른 표현하는 그 언어를 생각도 없고 싸늘하다. 춥다. 눈 감아도 선명하던 서늘한 눈동자를 지우려 그녀는 광주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기억의 감옥으로부터 단 하루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30년이 될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다 못 깰 수도 있다라는 걸 요 최근에 느껴요. 이제 그 문이 열리려고 삐깍삐깍한데 열어보려고. 근데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아직도. 차명숙 씨가 오랜만에 가게를 비웠습니다. 그녀가 7년 동안 고민했던 일을 실행에 옮기는 날입니다. 명숙 씨는 광주교도소에서 당한 가혹한 고문 수사를 고발합니다. 저는 80년 5월 기억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는 당시 고문을 받았던 강주 시민들 모두 겪은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실을 밝혀지지 않고 가해자는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수감 기록으로 증거가 명백하게 남아 있는 강주 교도소에 고문 수사와 자격행위 고발함으로써 5월 강주 시민 강주 민주 항쟁의 진실 찾기에 한 걸음 더 나가자고 합니다. 명숙 씨는 체포되자마자 광주 505 보안대로 끌려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처음 끌려왔는데 여긴 전혀 헌병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헌병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헌병대라고 생각했는데 헌병대가 아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조사를 받고 저희가 저 작은 방이에요. 작은 방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혼자 앉혀놓죠. 고문당했던 장소를 취재진과 둘러보며 그녀는 꾹꾹 눌러왔던 감정과 마주합니다. 그 울음을 한 번도 목 놓고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 한번 목 놓고 울어보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용기를 주신 것 같아요. 우는 것도 마음 놓고 울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마음 놓고 울어볼 겁니다.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채 담장 아래로 숨어버린 여성들. 그렇게 사라진 5월의 그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도 그때 한때 강주를 지키기 위해서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이후에 또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숨어서 우리는 그때 그랬어. 어떤 모습이든 우리 같이 손잡고 힘을 내서 같이 살아보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